지금의 아이들은 아마 평생 모를지도 모르겠다. 불편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했고, 느렸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걸 느끼게 했고, 별것 아닌 것들에 하루가 통째로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말이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미 세상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걸. 동전 몇 개 쥐고 뛰어나가던 오후, 해 질 때까지 놀다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골목, 손끝으로 버튼을 꾹꾹 눌러야만 연결되던 시간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설렘도 더 컸던 순간들.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만 아는 묘한 공기와 냄새와 감정까지. 오늘 나는 그때는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사라졌거나 거의 사라져버린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아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를지도 모른다. 문방구 앞의 소란스러움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운동장 흙냄새일 수도 있고, 저녁 뉴스가 끝난 뒤 거실을 채우던 형광등, 불빛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때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들. 이제 그 잃어버린 풍경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본다. 어릴 때의 하루는 늘 집 밖에서 시작됐다. 지금처럼 약속을 메신저로 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치 공유를 하며 서로를 찾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친구가 자주 나오던 시간쯤 되면 골목으로 나갔고, 거기엔 신기하게도 진짜로 누군가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든 동네 슈퍼 앞 평상이든 학교 운동장이든 한 번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하루가 저절로 흘러갔다. 고무줄놀이를 하다가 숨이 차면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공기놀이를 하다가 손등 위에 공깃돌을 올린 채 괜히 승부욕에 불탔고, 비석치기나 땅 따먹기 같은 지금 아이들에겐 낯선 놀이도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다. 가끔은 술래잡기 하나만으로도 온 동네를 다 쓴 것처럼 뛰어다녔고, 누구네 집 대문 앞까지 달려갔다가 혼나는 것도 놀이의 일부처럼 여겼다. 놀이터 바닥의 모래와 녹슨 철봉, 미끄럼틀의 뜨거운 표면, 그 위에서 들리던 아이들 소리는 지금 생각하면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가득했다. 그때의 놀이는 값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화해하고 다시 모이는 과정 자체였고, 해가 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집으로 흩어지던 풍경까지 포함해서 완성됐다. 나는 그 시절의 오후를 떠올리면 늘 같은 감정이 든다. 심심하다는 말조차 사치였던 시간, 아무것도 없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내던 시간, 그리고 골목이 아이들의 세계 그 자체였던 시간 말이다. 문방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작은 우주였고, 학교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들르고 싶은 성지 같은 공간이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무 냄새와 플라스틱 냄새, 새 학용품 특유의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고, 진열 때마다 걸린 딱지와 스티커, 불량식품, 조립 장난감, 색연필, 미니 게임기 모형 같은 것들은
나를 몇 번이고 붙잡아 세웠다. 나는 주머니 속 동전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며 무엇을 살지 오래 고민했고, 결국 사온 건 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쫀득이 한 봉지, 아폴로 몇 개, 별사탕, 슬러시, 혹은 한 번 뽑고 버릴 수도 있는 작은 장난감이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소비는 이상할 만큼 큰 행복을 줬다. 문방구 앞에서는 딱지 시합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오락기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새로 나온 스티커북을 자랑했고, 누군가는 100원짜리 뽑기 기계 앞에서 오늘 시험했다. 그 작은 공간 안엔 아이들의 유행이 가장 빨리 모였고, 소문도 가장 빨리 퍼졌고, 반 아이들의 서열 아닌 서열도 묘하게 드러나곤 했다. 지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훨씬 편하고 다양하지만, 그 시절 문방구에는 편리함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밀도가 있었다. 손에 쥔 동전의 무게와 고르는 시간의 설렘, 그리고 친구와 나란히 쪼그려 앉아 뭘 샀는지 비교하던 순간까지 문방구는 소비보다 훨씬 더 큰 추억을 파는 곳이었다. 집 안 풍경도 지금과는 정말 달랐다. 요즘처럼 각자 방에서 각자 화면을 보는 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이 거실 한가운데로 모였다. 텔레비전은 늘 집의 중심에 있었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채널 선택권은 대개 어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과 같은 화면을 봐야 했다. 그래서 뉴스 오프닝 음악만 들어도 저녁이 왔다는 걸 알았고, 토요일 저녁 예능이 시작되면 주말 기분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오면 다음 날 학교에서 그 장면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질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리모컨 하나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던 것도 흔한 일이었고, 채널을 돌릴 때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지직거리던 감촉 같은 기억도 아직 남아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와 보고 다 본 뒤에는 테이프를 되감아 반납해야 했던 번거로움조차 이상하게 의식 같은 느낌이 있었고, 비디오 대여점 선반에 촘촘히 꽂힌 영화 제목들을 구경하는 일만으로도 즐거웠다.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한 편의 프로그램과 한 장의 비디오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나는 가끔 그때의 거실을 떠올린다. 소파 커버의 촉감, 과일 깎는 소리, 광고 시간에 부엌 다녀오던 발걸음, 그리고 가족이 한 화면을 보며 동시에 웃거나 조용해지던 그 묘한 공동체의 공기를. 전화 한 통의 무게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모두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집 전화가 거의 전부였고,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건 그 사람 개인에게 닿는 일이 아니라 그 집 전체와 연결되는 일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할 때마다 괜히 긴장했고, 수화기 너머로 친구 어머니나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순간적으로 자세까지 고쳐 잡게 됐다. 있어요? 나는 짧은 말을 하기까지 괜히 한 번 숨을 고르게 됐고, 혹시 저녁 시간에 전화해서 실례가 되진 않았을까 조심하는 마음도 있었다. 통화는 길어봐야 제한적이었고, 누군가 전화 중이면 다른 가족은 기다려야 했고,
선이 꼬인 수화기를 손가락에 감으며 목소리를 낮추던 장면도 자연스러웠다. 공중전화는 또 다른 세계였다. 주머니에 10원, 100원을 챙겨 넣고 급한 연락을 하러 뛰어가던 일. 번호를 외우지 못하면 전화조차 할 수 없던 불편함. 그리고 삐삐가 울리면 공중전화를 찾아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어야 했던 수고까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비효율적인데도 그만큼 한 통의 연락이 더 절실했다. 기다림은 느렸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또렷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집 근처를 쉽게 떠나지 못하던 설렘.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먼저 반응하던 순간. 그리고 통화가 끝난 뒤에도 수화기의 온기가 한동안 손에 남아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학교 앞 풍경 역시 많이 달라졌다. 지금처럼 안전과 규정이 세밀하게 관리되는 분위기와는 달리 그 시절 학교 주변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부산스러운 에너지가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교문 앞엔 각종 간식과 장난감, 학용품을 파는 사람들과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앞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불량식품이라 불리던 과자와 젤리, 색소가 유난히 진하던 음료,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던 떡볶이와 핫도그, 그리고 손에 들고 먹기 좋은 군것질거리들은 사실 맛보다 분위기로 더 기억된다. 교복이나 체육복 차림으로 우르르 몰려나와 먹던 그 간식들은 집에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해방감을 줬다다. 매점에 빵 하나, 우유 하나도 때론 하루의 하이라이트였고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 급히 문방구로 뛰어가던 절박함조차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학교 운동회나 소풍, 수련회 같은 행사들도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단순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음악을 들고 가고 일회용 카메라로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아껴 찍고 돌아와서는 현상된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다리며 들뜨던 마음까지 모두 하나의 세트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더 진하게 새겨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기술은 분명 지금보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 속엔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더 짙었다. 인터넷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시절의 컴퓨터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기기가 아니라 집 안 한 구석에 놓인 특별한 물건이었고 전원을 켜고 부팅되는 시간부터 이미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모니터 뒤가 볼록한 CRT 화면, 본체에서 나는 열기, 키보드를 두드릴 때의 묵직한 감각, 그리고 전화선과 연결된 모뎀 소리가 울리며 인터넷이 열리던 순간은 그 자체로 시대의 소리였다. 누군가 인터넷을 하면 집 전화가 안 되기도 했고 접속 속도는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감각은 충분히 강렬했다. 채팅방에 들어가 낯선 닉네임들을 구경하고 홈페이지를 꾸미고 배경음악과 방문자 수에 괜히 집착하고 게시판에 남겨진 글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자동 저장되고 무한 스크롤로 끝없이 이어지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를 열고 하나를 읽고 하나를 남기는
행동 하나하나가 더 또렷했다. 사진 한 장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파일 하나를 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무언가를 얻었다는 만족감도 더 컸다. 나는 가끔 그 시절의 인터넷이 떠오른다. 불완전하고 투박했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을 드러냈고, 조금 더 길게 머물렀고, 조금 더 쉽게 서로의 흔적을 기억했다. 계절을 느끼는 방식도 지금과는 달랐다. 에어컨과 난방, 밀폐된 실내, 스마트폰 화면, 속 계절감에 익숙해진 지금과 달리 그때의 계절은 훨씬 직접적이었다.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서 입 벌리고 장난치던 소리, 모기향 냄새,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땀에 젖은 등 방학식 날에 들뜬 공기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겨울이면 유리창에 하얗게 서린 성에,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등굣길, 문방구 앞 군고구마 냄새, 두꺼운 내복과 털장갑, 그리고 학교 난로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던 풍경이 따라온다. 봄엔 새 학기 냄새가 있었고, 가을엔 운동회와 소풍의 기척이 있었다. 지금처럼 사계절이 실내에서 비슷하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노는 방식이 바뀌고,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하루의 리듬까지 달라졌다. 비 오는 날엔 그냥 우산 하나 들고 학교에 갔고, 옷이 좀 젖고 신발이 좀 더러워져도 그게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운동장의 고인 무릉덩이, 비 그친 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던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시절의 계절은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래서 가끔 요즘의 편리한 삶이 좋으면서도 몸으로 부딪히며 계절을 살던 감각만큼은 조금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소비의 방식도 참 많이 바뀌었다. 그때는 무엇이든 쉽게 버리지 않았고, 무엇이든 새로 사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졌다.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사면 며칠 전부터 들떴고,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날은 괜히 걸음걸이까지 달라졌고, 학기 초 새 공책과 필통을 펼쳐놓으면 작은 출발선에 선 것처럼 마음이 설렜다. 유행은 분명 있었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바뀌진 않았고, 하나의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는 문화가 더 자연스러웠다. 고장나면 수리해서 썼고, 옷은 물려 입었고, 장난감도 서로 바꿔 가지고 놀거나 고쳐가며 썼다. 포장지조차 쉽게 버리지 못해 모아두고, 스티커 한 장도 아까워서 잘 못 쓰고, 예쁜 편지지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던 마음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이 무조건 검소해서 좋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고, 선택지가 적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를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쁨의 밀도만큼은 지금보다 더 진했다. 무언가를 쉽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바라봤고, 오래 바라봤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손쉽게 눈앞에 오지만 그만큼 설렘도 빨리 닳아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연락은 불편했고 정보는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의 생활 반경을 더 자주 겹치며 살았다.
누가 어느 시간쯤 어디에 있을지 대충 알 수 있었고, 갑자기 집 앞에 찾아가도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경계가 지금보다 느슨했던 만큼 불편한 점도 분명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격하며 산다는 안정감도 있었다. 친구를 만나려면 직접 가야 했고, 편지를 쓰려면 손으로 써야 했고, 사진을 보려면 인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관계는 조금 더 느리게 쌓였다. 대신 한 번 쌓인 관계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편지지의 질감, 삐뚤빼뚤한 글씨, 책받침 뒤에 적힌 전화번호, 졸업앨범 속 서툰 메시지, 스케치북 한 장에 남겨진 낙서 같은 것들이 관계의 증거가 됐다. 지금은 저장 공간 속에 수천 장의 사진과 수많은 메시지가 남지만, 그 많은 기록 중 무엇이 정말 오래 남는지 문득 헷갈릴 때가 있다. 오히려 적게 남겨서 더 진했던 것들,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더 조심스러웠던 감정들이 그 시절엔 분명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건 물건 하나, 장소 하나가 아니라 그 시대의 속도인지도 모르겠다. 빨리 답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늘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었고, 하루 종일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던 시간 말이다. 물론 그 시절이 무조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편한 것도 많았고, 지금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느린 시간 덕분에 나는 더 오래 기다렸고, 더 오래 바라봤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약속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하루를 조정했고, 사진 한 장에도 사연이 생겼고, 친구 하나를 만나기 위해 직접 뛰어가던 수고 속에서 관계의 온기가 생겼다. 그때는 당연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내 일상을 지탱하던 중요한 감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다. 골목의 소란, 문방구의 냄새, 집 전화의 벨소리, 비디오 테이프의 감김, 해질 무렵 놀이터의 붉은 빛. 그리고 오늘이 끝나는 게 아쉬워 집 앞에서 괜히 한참 서성거리던 마음까지지. 사라진 건 물건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감정을 만들어주던 생활의 방식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일부러라도 천천히 살아보려고 한다. 무언가를 바로 검색하지 않고 잠깐 떠올려보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 대신 긴 문장을 보내보고, 사진을 무작정 찍기보다 눈으로 먼저 오래 바라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건 추억 그 자체보다도 사소한 것을 크게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들, 그건 단순히 옛날 물건, 이야기나 향수 자극용 목록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흔적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아직 내 안에 그 시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문득 보고 싶은 골목이 있고, 다시 맡고 싶은 냄새가 있고, 괜히 그리운 벨소리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같은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편리함은 분명 더 커졌지만 그리움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빨라진 세상 속에서 그 느리고 투박한 시절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잠깐 멈춰서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 봤으면 한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그리워하는 건 옛날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진 것들을 끝내 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일지도 모른다.